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신형 아반떼 CM8의 가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표를 봤지만 이 가격표는 보통은 사주세요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살 거면 사던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형인 CN7과 신형 CM8을 제 기준으로 혼자 타는 사회 초년생과 패밀리카 용도 기준 두 가지로 비교 견적을 해봤습니다. 이번 아반떼 가장 큰 문제점은 플레오스 적용이나 차체의 강성 등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고 제조사는 말하지만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금액 상승에 준하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보통 현대차 기아가 차 가격을 높이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선호 사양을 기본화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량 옵션은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사회초년생과 패밀리카의 기준은 혼자 타느냐, 가족이 타느냐의 차이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운전을 교대로 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자녀들을 위한 2열 열선과 2열 에어벤트 유무입니다. 구형 아반떼는 통풍 시트를 위해서는 모던을 선택해야 하고 모던에는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와 2열 에어벤트도 포함되네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은 꼭 필요한데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필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추가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도 추가합니다. LED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옵션은 뺍니다. 휠 인치수도 높이면 연비가 안 좋아지니 뺍니다.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을 선택하려면 인스퍼레이션으로 한 등급 올려야 하니까 싸제로 장착하겠습니다. 그러면 2,589만 원이 나옵니다. 패밀리용은 여기에 운전석 전동 메모리 시트가 포함된 컴포트 1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2,695만 원입니다. 자, 그럼 신형인 CM8 기준 견적을 보겠습니다. 통풍 시트는 프리미엄부터 제공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를 넣으려고 하니 파킹 어시스트 1, 2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는 프리미엄에서 선택이 불가능입니다. 인스피레이션도 기본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기존 모델은 후방 주차 중에 박을 것 같으면 세워주는 보조가 들어가 있었는데 CM8 프리미엄 등급은 경고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스피레이션을 선택하기엔 지출이 크죠. 모던으로 제가 좀 더 조심해서 주차하겠습니다. 기존 모델에는 모던에 있던 하이패스도 93만원, 플래티넘 1을 추가해야 되네요. 싸제로 장착하겠습니다. 2열 에어벤트도 모던에 기본으로 있던 게 인스피레이션으로 옮겨갔네요.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 2만 추가해서 2811만원으로 가겠습니다. 패밀리용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2열 열선, 2열 에어벤트가 포함된 76만원 컴포트 추가해서 2887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한 견적으로 구형과 신형을 비교해보면 사회초년생 1인 기준 222만원, 패밀리카용 3, 4인 기준 192만원이 올랐고요. 신형 구형 모두 블랙박스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신형에만 설치해야 하네요. 엔진도 1.6이 아니라 2.0으로 바뀌었으니 연간 세금도 23만원 더 많이 내겠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 주요 기능과 디자인을 보면 가격을 높이는 요소만 가득합니다. 필수 옵션들을 인스피레이션에 넣기도 했고요. 디자인은 신형이니까 신규 금형 회수 비용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컬러가 너무 많습니다.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4개만 빼도 될 것 같은데 컬러가 많고 옵션이 복잡할수록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생산 계획을 짜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가격을 높이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옵션을 보면 앰비언트 모드 램프, 100W 충전, 디지털 키, 워커웨이 락,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등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한국에서는 지금의 아반떼를 2차 페이스리프트 등을 통해 큰 변화를 하지 않고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풀 체인지를 할 거였으면 컬러를 줄이거나 옵션을 좀 더 단순화해서 생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나 리어 컴비램프도 사양으로 구분하지 말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누가 뭐래도 아반떼를 추천할 만한 차에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아반떼 가격은 정말 살 거면 사든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적어도 아반떼 이미지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차였는데 그런 면에서 적어도 아반떼만큼은 상품성이나 가격이나 옵션 구성 등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신형 아반떼만큼은 기업 친화적인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빼먹기 위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작 가격도 중요하지만 풀옵션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시작 가격은 333만 원 올랐는데 풀옵션은 799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비례한다면 당연히 풀옵션도 333만 원이나 많아봐야 400 정도 올라야 하는데 풀옵션이 시작가보다 2배 이상 뛰었다는 건 옵션을 고르면 고를수록 현대차에게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아반떼 계약이 11,094대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계약 대수로만 보면 아반떼 생산 캐파로만 볼 때 두세 달이면 끝날 물량입니다. 이 사전 계약 대수만 가지고 뽕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가격이 이렇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와 기아는 같은 그룹사에 속해 있지만 판매량이나 소비자 만족도 평가, 수상 내역 같은 항목에서는 한편으로는 경쟁 구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반떼를 구매 선상에 생각 중이었다면 차라리 CN7 중고차를 구매한다던가 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도 옵션 구성이 좋으니 구매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 가격 책정은 경쟁사에서 세단을 모두 단종시킨 것도 있지만 세단 시장 자체가 축소된 경향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마진을 높이도록 제조사가 가격을 높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동안 제가 르노 필랑트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영상으로 올렸었죠. 기존의 그랑콜레오스 대비 눈에 띌 만한 큰 성능 차이 혹은 신기술, 신기능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졌다면 그걸 이해해줄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이번 아반떼도 르노 필랑트 사례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8월과 9월 초반에는 분명 높은 판매량이 나올 겁니다. 신차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다만 지속적인 판매 실적이 나올지는 향후 6개월간의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